입을 좀 가다듬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김태현의 정치쇼 최고의 시그니처 코너. 탑 오브 탑 타라탑탑탑탑탑 타라탑탑탑. 왜 이렇게 많이 하냐? 반갑습니다 님께서 오늘은 탑을 몇 번 하나 볼게요. 테디. 그래서 제가 입을 좀 풀고 탑 타라탑탑탑탑탑 탑 타라탑탑탑. 여도 타짜 세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소개도 하기 전에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장성종 공론전도 소장, 김상일 정치평론가였고요. 강은주님께서 저 커피를 부르는 문자라고 부르죠. 저는 이런 문자를. 요즘 뉴스엔 관심 없어요. 정치쇼를 해결합니다. 여의도 타짜 1열. 우리에겐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강은주님께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 아마 저 이 장 소장이 또 커피를 쏠 수도 있다. 뭐 이런 사비를 드려서. 쏠까요? 예? 쏘겠습니다. 끝나고 한번 얘기해 보시죠. 네. 자, 오늘 저희가 왜 또 제가 탑을 붙였냐면 오늘 기대되는 방송입니다. 오늘이. 왜냐면 제가 장타짜랑 방송을 오래 했지만 이 보십시오. 예? 장타짜 이렇게 뭐 써온 적이 없어. 유튜브로 보신 분은 예? 준비된 장타짜. 준비된 장타짜. 원래 이 여의도 타짜 분들은 메모를 안 해와. 본인의 내공으로 하기 때문에. 근데 장타짜가 막 써왔어요. 아니, 오늘 자, 그래서 역사적인 한미 정상회담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아주 큰 성과를 이뤄냈기 때문에 그걸 정리해야 된다. 제가 그 메모가 결국 장타짜의 추석 선물을 위해서 추석 선물을 받기 위한 메모인지 아니면 영원히 작별하기 위한 메모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국익을 위한 메모죠. 국익을 위한 메모? 오늘 방송 기대가 돼요 아주. 오늘은 장성철 브리핑으로 특집으로 꾸미는 걸로. 아유, 많이 써왔어요 지금 보니까. 예. 그럼 우리 첫 번째 주제는 역시 그걸 해야 되겠죠? 좋은 얘기는 없어. 아, 그렇습니까? 예. 한미 정상회담 특히 여의도래. 워싱턴 선언에 대한 우리 평가부터 얘기는 하죠. 뭐 구체적인 내용들은 저희가 뉴스 언더 블락 시간에 말씀드렸고 태영 의원하고 이재정 의원 여야 의원들의 평가도 있었는데 우리 타짜들의 생각이 좀 들어보시죠. 뭐 얘기를 하자면 상당히 좀 길게 할 수가 있는데 짧게 말씀드릴게요. 휴 다행이다. 휴 다행이다? 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우크라이나 문제와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 직접적인 자극적인 표현이 없었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의 외교 관계에 있어서 좀 나빠지는 최악의 관계로 가는 것은 막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외교적인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뭐 여건을 마련했다.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숙제가 남겨져 있죠. 중국과 러시아와 어떻게 외교 관계를 풀어갈 것이냐. 그런 최소한의 기반은 마련이 됐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다행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핵 관련된 그 부분은 어때요? 생각한 것보다는 좀 저는 안 좋은 것 같아요. 왜요? 왜냐하면 나토식 핵 공유 수준에 이렇게 기대감을 처음에 높여놨잖아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름부터가 좀 차이가 있어요. 나토는요 핵 계획 그룹이에요. 핵 계획, 핵 기획. 처음 단계부터 같이 논의하는 건데 우리는 협의 그룹이에요. 협의. 이거는 플래닝과 컨설터티브 뭐 이렇게 좀 차이가 있어요. 그냥 논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략자산 상시 배치가 아니에요. 정례화예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할 건지 2년에 한 번 할 건지 6개월에 한 번 할 건지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토식 핵 공유는 뭐냐면 유럽의 5개 국가의 6개 지역에 미국의 핵무기가 배치가 돼 있어요. 상시적으로. 그거잖아요. 그러면 근데 우리는 자 그냥 핵 협의하자. 그리고 전략자산 정례화하자. 근데 너희들은 결국엔 핵 포기해라. 핵 사용에 뭐 의견, 발언권을 얻었다. 그 정도 수준이잖아요. 장타짜 보기에는 뭐 오늘 조선일보 사설에서도 좀 그런 톤이던데 이 NPT 지킨다.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하지 않는 이게 명문화 됐잖아요. 그거 하지 말고 우리도 언젠가는 자체 핵무장이나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NPT 체제는 북한의 핵무기가 이렇게 고도하고 정밀화되기 전에 맺었던 우리가 이제 가입했던 건데 지금은 너무나 위험도가 높아졌어요. 근데 이렇게 문서로 공동선언으로 아예 그걸 못하게 하는 게 아쉽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핵 운용 계획의 모든 권한은 미국에 있다. 이걸 확인해 줬고 전술핵 배치는 없다. 그리고 자체 핵 개발 하지 말아라. NPT 의무 잘 지켜라. 이게 이번에 결론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좀 아쉽다는 말씀이신 그런 부분에서. 원래 그래요. 원래 그런데 미국이 갖고 있고 미국이 운영하는 거지. 배치를 못했잖아. 근데 그거 나토 수준의 아니 근데 나토 지금 수준의 핵 배치를 우리나라에 한다라는 이야기는
어디서도 단 한 번도 지금 있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니, 가기 장기적으로 전에, 잠깐만.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가기 전에 나토식 핵 공유 수준에 그러한 여러 가지 중요한 누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그냥 이럴 수도 있다. 우리는 진짜? 장기적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고 저는 장 소장 말씀에 반박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정리부터 장 소장의 입장은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자책무장론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하는 의원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가장 이제 강경한 2월 20일 날 정진석 전 비대위원장이 자체 핵무장 고민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태용호 의원 방금 전에 나왔던 분이 전략자산 전개만으로 핵 못 막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입장에서 자체 핵무장 그다음에 전술핵 재배치를 완전히 선을 끊어놓은 거 그게 아쉽다는 입장이에요. 자체 핵 개발 포기 선언. 그게 아쉽다. 여러분은 거기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자체 핵 개발 선언을 한다든지 NPT를 우리가 안 지킬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정말로 엄청난 좋고 나쁘고로 떠나서 세계적인 빅뉴스죠. 그때부터는 일본, 대만까지 전부 다 이제 핵 도미노가 일어날 건데 근데 이렇게 보시는데 저는 이게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지금 오늘 조선일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정 비판적으로 썼고 말씀하신 대로 한국 보수 진영에서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까지도 온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쪽 레버리지로?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우리 입장에서는 부족하지만 과거보다 진전된 게 있고 앞으로도 오히려 그런 게 좀 열려 있다. 그래서 나토만큼은 아닌데 나토 비슷한 흉내라도 내려고 한 게 나토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하고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바로 맞대고 있는 거고 그때 소련하고 핵 대결하고 베를린이 봉쇄되고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이게 탈냉전이라고 해서 뭐 바뀐다 이런 이야기가 되지만은 그간의 동북아는 나토 수준하고 다르게 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 정도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것도 궁극적으로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이 힘겨루기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과거에 도청 문건을 봐도 그 당시에 김성한, 이문희 두 사람의 대화를 보면은 저는 일 열심히 하네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이런 거는 오히려 그러니까 생산적인 논쟁이 있을 수가 있고 뭐 앞으로 레버리지도 될 수 있는데 이거 말고 이제 다른 것들이 안 좋아서 그게 문제지. 그럼 요거만 먼저 하면 워싱턴 선언 자체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를 하는 거죠, 윤차장은. 네, 저는 핵 부분에 핵 억지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이걸로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다, 당연하게. 하지만 뭐 이 정도 수준이 현실적인 거 아닌가. 그러면 핵 자체 핵 무장 요걸 레버리지로 해서 이 정도 성과를 얻었다 이런 의미인 거고. 자, 김 사자. 네. 제가 이걸 보면은 백화점 화장품 선물을 뜯는 기분? 백화점 화장품 선물 좋은 거 아니에요? 포장은 어마어마하게 크고 화려한데 내용물은 요따만한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네,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포장이 화려해요. 근데 내용을 뜯어보면 이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한 발 나갔다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만 왜냐면 보면. 예전에는 미국의 추상적인 약속인데 그러니까. 지금은 구체적인 계획이. 그러니까 이제 태용 의원도 나와서 얘기했지만 작게가 생겼다 뭐 이 정도잖아요. 그건 발전이에요. 왜냐하면 그 전시에는 전쟁 매뉴얼이 없이는 전쟁을 할 수가 없거든요. 네, 불가능해요. 그렇죠. 불가능해요. 거의 군대는 굉장히 촘촘하게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매뉴얼 만드는 데만도 막 10년씩 걸리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 어쨌든 작게가 생겼다는 점에서 뭐 한 발짝 나갔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럼 이거를 많이 얻은 거냐를 다른 나라들하고 좀 비교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좀 전에는 장 소장이 나토 얘기를 유럽을 얘기했지만 전술핵 재배치 그렇죠? 얘기하는 거죠. 그럼 단일 국가로 보면 호주를 한번 보자고요. 호주 같은 경우는 아예 핵 기술을 아예 제공을 하고 있어요. 네? 핵잠수함. 네. 기술도 제공하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 좀 부산에 핵잠 뭐 몇 번 보내주겠다 뭐 이 정도 수준이고 그거에 대한 어떤 결정과 관련해서 뭐 작전 지휘권 통제권과 관련해서 한 발자국도 나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한 발짝 우리 입장에서만 보면 옛날보다 한 발짝 나간 건 맞지만 다른 나라의 동맹관계 뭐 이런 것들을 다 비교해서 보면 얻은 게 별로 없다라는 것.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이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그 작전 통제권과 관련해서 우리가 그렇지 작전을 통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더 개입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얻어내고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그래도 거의 대등한 수준까지 왔네 이런 느낌을 줘야 저는 진일보한 거라고 보는데 그런 것과 비교해서는 굉장히 미진한 수준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호주 정도까지는 됐어야 된다. 거기 못 미치더라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작전 통제에 함께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갈 수 있는 어떤 그 프레임워크를 만들어내는 그 정도는 갔다면. 네.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제가 좀 뭐 장담을 잘 안 하는데 두 가지는 장담할 수 있는 게 앞으로 이에 대한 논의는 계속 될 거예요. 한국에서. 그렇죠. 총선, 대선까지 정말 국제 문제라든지 이런 이제 우리의 무장 에 대한 게 될 것이고 지금 근데 제가 김상일 선배 말씀드리면서 되게 흥미로웠던 게 민주당의 이제 합리적인 분들조차도 이 정도 와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호주 수준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이걸 예컨대 좀 부족하다 미냐. 그러면 이걸 또 앞으로 몰라 보수 진영이 머리가 좋다면은 옳다구나 하고 이렇게 받아들게 맞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호주처럼 바이바이즈도 하고 인태 전략 더 강화하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라고 하면서 슬금슬금 끌어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논의의 한국 사회 논의의 전개가 과거보다는 훨씬 이 문제는 오른쪽에서 이루어질 거예요. 제가 궁금한 거는 뭐 보수 진영의 평가는 두 가지일 거예요. 너무 잘했다. 이 정도면 만족해. 요거랑 아니면 장타짜처럼 그래도 좀 아쉬운데 자체 핵무장 할 수 있게 길을 열어둬야지. 요거 두 개 건데 민주당 쪽, 특히 진보 진영 쪽은 어떻게 반응 나올 것 같아요? 글쎄 민주당 쪽은 앞서 말씀드리면 헷갈리지. 이재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것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 때 버전 그 정도로도 그 정도의 해구산으로 충분한데 이거 왜 이런 게 필요하지만 이런 뉘앙스였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제가 볼 때는 이재정 의원이 군사 분야나 이런 분야는 좀 몰라서 하는 얘기 같고 군사 분야와 관련해서는 태영호 의원 말이 맞아요. 사실은 작게가 있고 전시 매뉴얼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한 발 나간 건 저는 맞다고 봐요. 인정해 줄 건 인정해 줘야 돼. 자, 그럼 이제 민주당은 여기서 어떻게 평가할 거냐는 거지. 저는 굉장히 비판적으로 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좋게 봐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도 좋은 게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지금 민주당은 그 진영 논리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안 좋은 쪽만 부각해서 볼 거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대해서 제대로 말도 못하는 대통령, 요구할 걸 제대로 요구도 못하고 주는 것만 감사합니다라고 숙이고 오는 대통령 이런 모습을 강조하지 않을까. 민주당은 이 이야기는 좀 피하려고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전통적인 생각으로 하자면은 이재정 의원 같은 말이 맞는데 현실과 현재 여론과 국제 정세 이런 걸로 보면은 김상회 선배가 하신 말씀 쪽이 맞단 말이에요. 그럼 또 이제 보수에서도 이걸로 모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힘을 싣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부 청와대가 청와대가 아니라 대통령실이지 모자라서 죄송합니다. 더 세게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감당할 거야. 그래서 저는 민주당의 공식 반응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 핸들링을 할지. 예를 들면 그래서 제가 주는 거였어요. 그리고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IRA라든지 경제부담 또한 뭐 반도체법 관련해서 대통령이 보다 진전된 뭐 미국의 배려나 여러 가지 뭐 도움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이든의 얘기는 이런 거죠. 그냥 한국 기업이 잘 해낼 거야. 그냥 뭐 배려해주고 뭐 협력해줄게. 근데 구체적인 어떠한 실행을 통해서 직접적인 도움을 주겠다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과 언론에서 기대했던 그런 경제적인 분야에서도 약간은 좀 기대만큼은 못 미쳤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뒷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제 구체적으로 논의하겠다는 거잖아 앞으로. 근데 대통령들 간의 정상회담 담판을 통해서도 해결하지 못한 거를 그동안 실무적인 회담은 꾸준히 해왔었잖아요. 근데 그걸 해결 못했는데 그냥 계속 협의하고 논의해볼게. 이게 과연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냐라는 거고 참 그러니까 여담으로 미국은 정말 참 자유로운 나라구나 라고 생각이 든 게 뭐냐면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질문에서 미국 기자의 마지막 질문이 뭐였냐면 바이든한테 많은 미국인이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을 원치 않는다. 이런 얘기를 그 자리에서 바이든한테 물어봐요. 그렇다고 바이든이 막 뭐 화해한 것도 아니고 그냥 상당히 유머스럽게 잘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부러웠어요. 제가 진짜 라떼 이야기를 하면요.
라떼. 옛날에? 제가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제가 청와대 출입 기자할 때 한미 정상회담 같은 거 하면 서로 질문하잖아요.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한국에 대해서 안 물어보거든요. 미국 기자들이. 우리는 잘 모르는 무슨 상원 의원 이야기를 서울에서 물어보고 그래요. 근데 이제 진짜 위상이 많이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올라갔다. 아니 근데 거니까. 그거는 저는 윤태곤 실장하고 좀 의견이 다른 게 이게 한국이 자체로 위상을 올려야 되는데 북한 핵 때문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아니 경제 부분도 한국이 투자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아니 경제 부분도 한국이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미국의 경제가. 그래서 한국의 투자나 다른 나라의 투자를 미국으로 다 끌어들여 가지고 혼자 호황을 누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혼자 호황을 누리고 주변의 동맹국들은 거기에 비용을 대는 그런 구조로 간다. 그럼 이게 옛날 남미 종속 이론이 다시 부상하게 되는 거예요. 예? 저는 그런 거를 미국이 막아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요번에 보면 경제적인 성과는 거의 없어요. 없고 그냥 거의 의전, 기분만 좋게 해주는 의전만 아주 그냥 크게.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백화점 선물 갖고 과자 봉지 뜯는 것 같은 게 과자 요새 뜯으면 공기만 이만큼 들어있고 과자 양은 요만큼 들어있잖아요. 조금 들어있잖아요. 그런 기분이에요. 지금 이걸 보면서. 그럼 이 이야기 되게 길어질 건데 괜찮아요. 말씀하신 게 맞아요. 특히 트럼프 이후에 공화당 민주당이 약간 달랐는데 트럼프 이후에 자국 우선주의 그리고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야 내가 이래도 트럼프보단 낫지 않아라고 다른 나라들한테 하면서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맞아요. 근데 그거하고 별개로 우리한테는 그런 게 아니라 유럽한테도 그렇고 다 그러는데 제가 말하는 거는 항상 한미 정상회담을 하면은 미국이 안보를 더 강하게 하는 거. 그다음 무슨 뭐 쿼터를 우리가 달라는 거. 이런 거였는데 이제는 뭐 한국이 준이 많이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자, 2부 한 5분 남았는데 짧게 요거부터 짚어보자. 하나씩. 자, 윤타짜한테 이거 물어봐야 되겠다. 그 무릎 꿇는다 발언이잖아요. 네.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 주어가 뭐 일본인의 대통령 완전 잘못했죠. 요 오역 논란 이런 건 왜 새기는 거예요? 이런 논란들은? 왜 일종의 불필요한 생기는지 논란이죠. 세 가지 부분인데 왜 이 말을 했는지 애초에 모르겠다. 큰 뜻은 알겠는데 근데 그건 이미 이제 지나간 거 아닌가. 미국 가면은 이제 핵 이야기하고 경제 이야기하고 하면 되는데 뭐 이 이야기를 왜 꺼내는지 잘 모르겠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국민의힘에서 이런 말이 나왔을 때 그냥 아이 뭐 미래지향적인 이야기다라고 하면 되는 거지. 그걸 뭐 주어가 있니 없니 이런 것도 누구한테 듣고 한 소리인지 은근슬쩍 대통령실하고 당이 서로 떠넘기는 것도 같아요. 당에서는 뭐 저쪽 이야기를 듣고 한 거고 근데 대통령실에서 당에서 한 이야기를 왜 우리한테 물어보냐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꼬여버리니까 가서도 계속 이게 지배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핵 이야기 이런 거보다 이게 훨씬 더 인기 있잖아. 무릎. 근데 이게 과도한 충성 경쟁인 것 같아요. 그냥 대통령이 어떻게 하면 조금 잘 보이고 한 번이라도 더 도장 좀 찍어보려고 하는 거기서 나온 거 아닌가. 어때 무슨 일을 하든 팩트를 확인하고 그 근간으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팩트에 맞지도 않는 걸 민주당도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 좀 있잖아요.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넷플릭스. 네? 그러면은 민주당이 그런 거 하는 사람들 비난하려면 자기들은 좀 정확하게 하면서 해야 국민들한테 역시 이런 소리를 듣는 거지 똑같이 하면서 저러면은 아유 저것들 다 똑같네 이 소리뿐이 더 듣겠어요. 장타자인데 그거 물어볼게요. 양희원형 의원의 넷플릭스. 유상범 의원 얘기부터 하면 안 돼요? 다 하세요. 네. 유상범 의원이 너무 과욕을 부렸는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공천에 대한 불안감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내가 대통령실과 대통령의 발언을 좀 과하게 옹호하고 방어해야 된다라는 과욕이 좀 있었지 않았느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 되게 사전에 그런 논평과 성명을 내기 전에 논의가 되게 많았었나 봐요. 많았었는데 유상범 의원의 결단으로 그러한 이제 논평이 나가게 됐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쨌든 공천에 더 잘 보이고 싶어서 그랬다고 볼 수가 근데 논평은 대통령실과의 교감하에 있는 겁니까 아닙니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실은 던지잖아요. 아니 당에서 얘기했는데 당에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김기현 당대표는 이거 유상범한테 물어봐라. 이런 식으로 툭툭 던지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도 실수했다고 생각을 하고 언급을 하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과하게 그냥 억지로 이것을 옹호하려는 것에 대한 사고가 났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양희원형 의원도 그냥 과욕 부린 거죠. 어떻게든 그냥 뭐 윤석열 대통령 비판하고 국민의힘 공격하고 흠집 내고
그런 거에 대한 과욕이 부른 참사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의원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진짜 우리가 그렇게 큰 거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야 의원들한테. 제발 좀 기본 좀 지키고 뭐 억지 주장하지 말고 좀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맞는 그런 말 좀 해달라. 우리 큰 거 요구하는 거 아니다. 되게 큰 건데요. 되게 큰 거예요. 네, 그럼 요새는 그거 엄청 큰 거지. 이제 윤타죠. 이건 어때요? 그러니까 유상봉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거 실수했다.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제 더 앞으로 주의하겠다. 논평 처리하 이건 나왔는데 양이원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그래 장혜원 형도 내가 잘못 봤다라고 하면 끝인데 그치. 그걸 또 뭐 8천억 곱하기 가는 뭐 별거 아닌데 이걸 포장했냐 사진 찍으러 갔다 뭐 이거. 그런데 그러니까 뭐 양이원 형 때문에 국민의힘이 숨통이 약간 트이긴 하는데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재명 대표한테 송영길 의원 물어보니까 대표 물어보니까 뭐 박순자 김연아 어떻게 됐냐 그 얘기 3부에 할 거예요. 다르잖아요 사실. 근데 사실 이 양이원영 의원하고 유상범 수석 대변인인가 선임 대변인인가 를 같이 붙이는 거는 과하지. 그 위상이랄까 이게 훨씬 더 유상범 대변인 높죠. 알겠습니다. 자, 광고 들으시고 3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도 타짜 3부 시작합니다. 아하. 이혜원님께서 윤 실장님 멘트 시간에 항상 광고 걸린 듯합니다. 제작진이 의도하시나 아니면 테디가 그 타이밍에 질문하시나. 저 희한하게 이래. 예전에 저희가 9시 할 때도 그랬어요. 윤타짜가 제일 많이 걸려 광고 넘어갈 때. 희한해. 근데 오늘은 걸리지 않았어요. 네, 시간 딱 맞췄어요. 광고를 부르는 사내. 돈을 부르는 사내입니다. 밖에서. 그 윤태곤 실장의 그 평론을 직접 앞에서 듣는다라는 것은 아주 상당히 행운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돈 내, 돈. 돈 내요, 돈. 좋은데? 네. 저도 계좌번호 써가지고 이만 붙이고 다녀요. 좀 이따 저 요구르트라도 하나. 붕어빵 가게법이 이렇게 붙여놓잖아요. 맞아요. 그 한미 정상회담 얘기는 이제 2부에서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3부에서는 국내 정치 얘기해 볼게요. 자, 누구한테 먼저 부르지? 김타짜. 예. 송영길 대표가 귀국했어요. 네. 전 대표구나. 네. 전 대표가 귀국하고 나서 네. 그 이후에 아무런 이제 탈당 네. 한다고 얘기하고 네, 그 이후에 탈당했죠. 네. 탈당하고 네. 근데 그 이후에 당에서 네. 별다른 움직임은 없어요. 송영길 전 대표도 그렇고 네. 이재명 현 대표도 예를 들면 네. 진상조사라든지 네. 그다음에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처리 문제라든지 네. 아무런 지금 변화가 없거든요. 네. 지금 민주당은 내부는 어떤 움직임이 있습니까? 글쎄요, 민주당. 겉으로는 드러나는 게 없어서 귀국 이후에. 뭐 다른 이슈들이 많이 이제 덮어주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요. 네. 한미 지금 정상회담 얘기도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그럼 뭐 굵직한 이슈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민주당은 그런 굵직한 이슈가 이거를 조금 더 덮어주기를 바라겠죠. 그죠? 그런 거죠. 근데 저는 그것은 뭐랄까 정면 돌파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정면 돌파가 아니면 언젠가는 그 후과가 네. 부메랑이 다시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상황은요. 당내의 민주주의가 훼손이 됐느냐에 대한 부분을 조사하려는 노력을 보여줘야 되고요. 노력. 네.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태도. 국민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네.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국민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이걸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밝히고 발생했다면 재발을 방지하려고 하느냐.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성만 윤관석 의원이 해명을 할 때 해명이 불분명하면은요. 그러면 탈당해서 해명하고 돌아오세요라고 부탁 내지는 권고를 드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장타짜 결국 김타짜 얘기는 윤관석 이성만 의원도 어느 정도 정리를 해줘야 되고 빨리 해야죠. 그리고 진상조도 해줘야 된다 이 얘기인데 해야죠. 지도부에서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글쎄요. 왜 안 할까?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이재명 당대표 본인의 비리 혐의 의혹과 관련해서는 같은 잣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노웅래 의원은 기동민 의원은 이수진 의원은 어떡할 거야? 계속 소급 적용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것 같고 이것을 자체적으로 문제 삼아가지고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우리 이런 거 잘못했어요라고 하면은 진짜 그 잘못을 인정한 것이고 국민의힘이나 뭐 다른 쪽에 공격을
방어할 논리가 없다. 힘들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악재는 떨고 가는 게 맞아요. 계속 끌고 가면은 계속 쌓여서 국민들의 실망감만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빨리 제발 육성이 나온 두 의원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안 할 것 같아요. 어제 뭐 민영배 의원 복당시키고 김홍걸 의원도 복당시킨 거 보니까 이분들은 반성할 줄 모르는 집단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보면요. 첫 번째는 이런 일이 나오면은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거 시나리오라고 그래야 되나 논리라고 그래야 되나 논리 전개가 나와야 돼요. 기승전결이. 그럼 이게 뭐 알면서도 속아주고 모르고도 속아주고 또 이게 비판도 하고 예컨대 과거에 이런 뭐 정치 자금 이게 나오면은 내가 다 알아서 했다. 그분은 모른다. 라는 식으로 이제 자르고 가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판단이 서는 거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지금 그걸 못 만들고 있다. 1차적으로. 일단 시나리오를 어떻게 이게 뭐 건지. 예를 들어서 조작이다.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인지 뭐 송영길은 모르지만은 윤관석 이성만까지는 안다라든지 뭐 300만 원을 사실은 10명이 아니라 3명한테밖에 안 줬다든지 이게 전혀 안 나오고 있어요. 사실이라고도 말 못하고 거짓말이라고도 말을 못해요. 그럼 송영길 대표도 가가지고 그러면은 나는 지금까지라는 걸 보면은 검찰 가서 나는 모른다. 라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럼 이게 계속 미궁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검찰 입장이 꽃놀이 패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첫 번째 그거고 두 번째는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인데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지도부가 강하고 리더십이 강하면은 과감하게 쳐낼 수가 있어요. 치더라도 반발도 못하고 또 나중에 보자라고 하면 그걸 믿기도 하고 근데 지도부가 약하면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요. 지금 보세요. 민심을 못 따라가고 오히려 당심, 의원들 눈치 보고 원내대표 경선에서 어떻게 될까? 민영배, 김홍걸 이런 분들 복당시키는 것도 호남에서 다음 총선에서 뭐 이낙연계라든지 비명계가 올라올 경우에 광주에서 민영배 의원이 거의 유일까지는 아니지만은 확실한 이제 친명계거든요. 이런 포스트를 세워야 된다. 민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다. 그래서 지금 복당시킨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본 건데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인 게 요새 이제 검사 공천에 대해서 비판 많이 나오니까 안 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가 좋은 개혁을 한다가 아니라 좋은 개혁을 해서 물갈이를 한다가 아니라 물갈이 없다. 현역 의원들은 안심해라라는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안 좋은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이 메커니즘이 양당이 똑같아요. 그러면 윤타짜 그거 받아서 그럼 지도부가 강력하지 못해서 정리를 못한다는 거면 이재명 대표한테 기자들이 계속 물었잖아요. 윤관석 의원은요. 이성만 의원은요. 물을 때마다 답이 이야기하잖아요. 김연아 전 의원은요. 그러니까. 박순자 전 의원 이렇게 답을 그런 식의 일종의 동문서답하는 이유는 그런 고민이 따르는 거예요? 예. 첫 번째 시나리오 못 만든 거랑 두 번째는 그런 부분들. 내가 강하지 못하니까 의원들을 민심을 믿으면은 의원들을 이제 읍참마속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저 김차재 얘기 좀 들어볼게요. 네. 그 이재명 대표의 그 발언. 네. 김연아 전 의원은요. 박순자 전 의원은요. 요 반문하는 일종의. 그러니까 전형적인 질문 피하기, 시선 돌리기 뭐 이런 거죠. 질문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가 물어보는. 그리고 기자들이 민주당 출입 기자인데 뭐 국민의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대답 못할 질문을 그냥 하거나 아니면 대답할 의무가 없는 질문을 함으로써 그 상황을 모면하는 거죠. 근데 지금 윤타짜 얘기 들어보면은 아직까지 그 전략이 딱 세워지지 않았다는 거. 그쵸. 그다음에 의원들에 대한 장악력의 문제 지적했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그래서 지금 그렇게 피한다고 해요. 네. 이거 언제까지 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뭐 하는 얘기 계속 반복하게 돼가지고 조금 그 시청자분들께서 짜증날 수 있을 텐데 이런 거예요. 이재명 당대표가 지지율이 확실하게 하락하는 게 보여지는 순간 이건 모든 거가 다 결론이 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지금 여당과 정부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계속 이재명 지지율을 떠받들어 주잖아요. 그렇게 되는 순간 이게 안에서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구도죠. 왜냐하면 바깥에 저렇게 문제 있는 세력이 있는데 저거를 그 맞서기 위해서 우리가 똘똘 뭉쳐야지. 지금 우리의 문제 가지고 우리가 분열해 가지고 저 문제 대응도 못하게 자멸하면은 되겠어? 이런 논리가
그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의 그런 반응들은 나 작아요라는 자기 고백인 것 같아요. 나는 작은 정치인이에요라는 것. 과연 야당 지도자 대권 후보로서 자격이 있는 것이냐. 좀 큰 정치를 해주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게 이해는 돼요. 너무 이제 검찰에서 공격이 들어오고 사법적인 리스크에 대한 위험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자기 방어 기제가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 공격하는 식으로 나왔는데 일단은 잘못을 했으면 잘못 인정하고요. 그것을 바로잡는 모습을 보여줘야 해요. 그것이 우리 당 일, 아픈 일이라고 하더라도. 근데 그런 모습 안 보이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이제는 김건희 여사 조명 뭐 문제까지도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나 잡아가라 막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과연 맞는 대응이냐. 알겠습니다. 한심합니다. 하나 더 얘기해보죠. 민주당 얘기. 김탄재로 물어봅니다. 민영배 의원의 복당은 왜 지금 이 타이밍입니까? 왜냐하면 민주당이 지금 상황이 안 좋잖아요. 네. 안 좋은데 지금 또 저 민영배 의원을 복당을 시켰다. 왜 지금 이 타이밍이에요? 다음 원내대표가 누가 될지 모르니까겠죠. 오, 그게 상관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확실한 친명계가 된다라고 보장이 있으면 지금 뭐 굳이 안 해도 되지만 만에 하나 비명계가 되면 복당시켜 주겠어요? 근데 그렇잖아요. 그렇게까지 민영배 의원을 꼭 복당시켜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새롭게 친명계 입장에서는 빚이 있는 거겠죠. 결자이자 아닌가? 네? 결자 해지 같은 빚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민영배 의원이 계속 자기가 스스로 탈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건 그냥 대국민 거짓말이었다라는 거를 사실상 저는 추측해 볼 수 있는, 이거 사실처럼 얘기하면 또 이게 문제될 수 있으니까 어쨌든 많은 사람이 추측해 볼 수 있는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요. 국민을 기만하는 정치예요. 국민을 가지고 노는 정치죠. 이런 건 하면 안 돼요. 네? 국민이 의석을 정해줬잖아요. 그럼 그 의석 안에서 충실하게 열심히 해야지 그 의석수를 조정하면서 한다? 그러면 선거의 결과를 가지고 장난 노는 거잖아요. 그건 민주주의를 굉장히 뭐랄까 형해화시키고 그리고 굉장히 민주주의의 후퇴를 시키는 그런 행위예요. 그냥 역사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이 복당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조금 여지가 생겼다. 무슨 뭐 여지? 이제 민주당으로부터 공격을 안 당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왜냐하면은 헌재의 판단이 뭐냐면 아니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소수 여당의 이러한 뭐 발언권, 협의권을 인정해 줘야 된다. 그 민영배 의원 이런 식의 위장탈당 잘못됐어.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린 건데 본인들도 헌재에 여러 가지 의견과 판단을 무시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럼 한동훈 너는 왜 자꾸 헌재의 판단을 왜 무시해? 막 이렇게 민주당이 공격했는데 그런 공격 이제 안 당해도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자기 얼굴에 침 뱉기지요. 이게. 어디든지 안 좋으면 안 좋은 게 안 좋은 건 가지를 뻗거든요. 쭉쭉 생각지도 못한 결과들로 이렇게 막 연동돼요. 이제 호남의 민심이 또 어떤 쪽으로 부글거릴 것이냐. 민영배 의원의 지역구 광주 광산. 그렇죠. 그리고 이 민영배 의원이 이건 아주 세세한 이야기인데 지난번 경선에서도 되게 힘겹게 이겼어요. 한번 경선에서 졌는데 이게 뭐 절차가 잘못됐다라고 해서 다시 해라라고 이거 역전해가지고 이긴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항상 호남 광주는 이제 경선이 뜨겁지 않습니까? 근데 민영배 의원은 친명계 광주 의원들 중에서 핵심인 거예요. 거의 그러면 다른 광주 의원들은 확실한 친명이 아무래도 없어요? 이제 뭐 이낙연 대표 가깝기도 하고 또 지역적인 그 부분이 있으니까 그게 더 많았던 거죠. 친문, 뭐 친낙 이런 식이 훨씬 더 주류였었죠. 그 부분에 대한 민영배 걸로 의원은 원래 친낙이었었어요. 아, 원래는 네. 옛날에. 원래 친낙이었는데 이재명을 전격적으로 선언한 이유가 있죠. 비하인드가. 그 지역의 경쟁자를 이낙연 당시 대표가 당직에 중용을 해요. 그러면서 아니 내가 있는데 이 경쟁자를 중용을 할 수가 있어 이러고 친명계로 전격적으로 돌아서게 되죠. 아, 그러면 이제 광주에서는 친명계 중에서 핵심인 거네. 민영배 그렇죠. 의원은. 그러니까 친명계 핵심이 들어와가지고 친명계가 이제 숨을 돌리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거꾸로 민심이 아니 이렇게까지 무리해가지고 해야 돼 너무하네로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이야 재밌네. 알겠습니다. 자 김타짜도 하나만 더 물어봐야 됩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김의겸 의원 언론 창구로 내정했다가 철회한 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냥 생각이 없는 거죠. 생각이. 누가요? 송영길 전 대표가? 둘 다 생각이 둘 다? 없는 거죠. 지금 김의겸 의원이 뭐 저는 뭐
기본 소양은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정치의 어떤 이 환경 속에서 갈피를 못 잡고 있는 모습을 저는 보인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김의겸 의원의 말은 국민에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신뢰를 잃었어요. 이 신뢰를 복구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모르고 송영길 의원이 그걸 했다? 정신이 없는 거죠, 정신이. 그러니까 제가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경제된 분이잖아요. 사실상 뭐 이런저런 뭐 설화들 벗어가지고 경제된 사람을 이렇게 한다. 그게 실용적으로 도움이 되느냐. 두 번째는 딱 정신이 위장 없는 거야. 탈당 이런 프레임 걸릴 건데 그걸 몰랐냐. 그리고 세 번째는 은근슬쩍 하면 돼. 아니 제가 그냥 뭐 좀 도와주기로 했다라고 하면 되는데 이걸 무슨 공지를 하고 안 하는 것도 다시 공지를 하고 와, 저 이런 처음 봤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박홍근 원내대표 비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민영배 의원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 정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에 대한 책임 정치입니까? 그러면은 민영배 의원 위장 탈당시킨 그 작업을 한 게 본인 박홍근 원내대표라는 걸 자인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책임 정치는요.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책임 정치입니다. 국회의원이요. 자기 당 의원들 챙기고 잘못된 것도 그냥 셀프 용서해주고 그게 책임 정치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제발 상식적으로 반성 좀 하시라라고 말씀드립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에 의해서 결정된 결론을 가지고 진짜 장난을 친 거죠, 장난. 이거는 정말 제가 볼 때는 너무 창피한 일이에요. 이게 민주당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광주가 뭐 그렇다고 해서 광주에서 뭐 국민의힘 의석이 나고 이러진 않겠지만은 하여튼 빨리 부글거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포인트가 많아요. 지금 광주 전남 쪽에. 왼쪽에서는 또 이게 진보당의 압박도 있는 것이고 다양한 진보당의 식의 압박? 어떤 전주에서 당선됐잖아요. 전주에서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 때는 도의원 당선됐었거든요. 전주에서. 그러니까 왼쪽에서의 압박도 있고 여러 가지의 다양한 압박들이. 그러니까 진보당에 대한 압박이라는 단어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내가. 총선 때 강하게 나올 거라는 거죠. 진보당이? 그렇죠. 자, 교두보를 만들기 위해서. 여당 얘기 좀 해보죠. 이 여당 관련된 발언도 최근에 제일 화제됐던 거는 태용호 최고위원의 M1 곳에 도움을 구걸하지도 않았다. 방금 전에 저 2부에서 태용호 의원 인터뷰할 때 제가 물어봤거든요. 1. M1 곳은 어디입니까? 그건 어디래요? 정광훈 목사다. 그건 제가 얘기를 했고. 그 정광훈 목사라고 이렇게 방향을 돌리려고 한 이틀 그러니까 동안 아니, 고생 많이 하셨네. 아니 M1 곳에 도움 구걸하지 않았다 해서 M1 곳은 네. 정광훈 목사한테 나는 도움 구걸하지 않았다. 나는 아니, 근데 얘기고. 아니, 잠깐만요. 잠깐. 두 네. 번째. 그럼 이건 누구를 직격한 겁니까? 김기현 대표를 직격했다고 하던데. 왜냐면 김기현 대표가 정광훈 목사에게 도움 청했다고 했으니까 그건 아니다. 내가 왜 같은 지도부에서 당대표를 공격하겠냐. 정광훈 목사를 끊어내길 잘해야 된다는 의미다. 뭐 이런 대답하던데. 때려놓고 난 너 사랑해서 때린 거야 라고 지가 자기 합리화시키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게 말이 맞으려면은 한 이틀 동안 언론에서 태용호 의원의 발언은 김기현 당대표를 저격을 한 거다. 지칭한 거다라고 계속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아니다라고 해야죠. 근데 논란이 막 문제가 되니까 이제 나와서야 정광훈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그러면은 지금 저 취재하시기에 네. 국민의힘 지도부 내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그게 궁금해요. 김기현 대표 측은 뭐래요? 김기현 대표 쪽은 상당히 지금 고심하고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최고위원들 스스로가 본인에 대한 리더십이나 권위를 인정을 안 해줘요. 아직도. 아 그래요? 네. 모든 최고위원들이? 네. 무시하는 거예요 거의. 그럼 예를 들면 나이 차가 많이 나는 김병민 최고위원이나 장혜천 청년 최고도 그래요? 아니 그 사람들은 그냥 뭐 언급도 안 하고 뭐 그냥 현역 의원들. 네. 현역 의원인 최고위원들이 네. 김기현 대표의 리더십 인정하지 않는다고. 않아요. 말을 안 들어요. 김기현 대표 쪽에서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말을 안 듣니까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김기현 대표가. 네. 그리고 이제 그게 이런 문제 같아요. 대통령실에서도 별로 김기현 대표 체제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거를 본능적으로 느끼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에서는 뭐를 지금 상당히 강조해서 하냐면요. 하루에 3-4건씩 행정부랑 정책 협의회를 해요. 거기에 지금 상당히 몰두하고 있어요. 그건 좋은 거 아닌가? 정책 협의한다는 거. 협의하는 건 좋은 거죠. 그러니까 결과물을 남겨서 집권 여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라는 건데 다른 정치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의 어떤 장악력이나 리더십이 스스로 그러니까 좀 훼손시키는 경우도 많았고 또한 최고위원들이 인정을 안 해줘가지고 아마 대통령이 귀국을 하시면은요 단독 회동을 강하게 요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으로부터 원래 한다고 그러지 않나? 그러니까 2주에 한 번. 그러니까 뭐, 그걸 뭐 안 하잖아요. 한다며. 그러니까 대통령실도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지금. 김기현 대표인데 기대도 안 하고 그런 것을 벗어나고자 대통령과의 관계를 더 강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일단 제가 이제 정책 협의 강화해야 된다는 게 제 지론이었잖아요. 그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전세 대책에 대한 평가는 다를 수 있지만은 박대출 의장 중심으로 해가지고 원희룡, 한동훈 두 사람 그래도 인기 있는 두 사람 딱 세워가지고 하는 그런 건 잘하는 것 같고 하다 보면 그런 축적의 힘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김기현 대표가 힘들더라도 계속 밀고 나가야 돼요. 그거랑 별개로 이제 정책 문제인데 저도 이제 장 소장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어제 다른 방송에 나와서 그런 말을 했는데 김기현 대표의 지금 위상과 문제점은 이래도 되는 것 같은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용산에서 봤을 때도 그리고 당에서도 뭐 때도.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만한 선생님이 돼버린 거예요. 이미 기가 확 눌려버린 대선 주자도 아니야. 그럼 이제 대통령하고 강력한 신뢰를 통해서 강력한 신뢰라는 게 김기현 대표가 대통령 말을 잘 듣는다가 아니라 대통령이 김기현 대표 말을 잘 듣는다라는 게 보여질 때 힘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가 보여지는 정황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방법이 한 가지 있긴 있어요. 이게 용산이 받을지는 모르겠는데 대통령 돌아오신 이후에 그 정례해동할 명분도 있고 당연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했는데 김기현 대표가 뭐 이러한 거는 잘못됐다 이렇게 합시다 라고 먼저 말을 하고 대통령이 그걸 수용하는 형식이 갖춰진다면은 좀 바뀔 거예요. 근데 형식도 봐야 돼. 그치. 근데 그것도 없다면 더 안 좋아. 지금은 사람들이 갔다 오면 그래도 용산에서 뭔가 좀 해주겠지라는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측보다 더 높은 게 나와야 되는데 예측보다 더 낮아버리면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분명히 여당 지도부 만날 거예요. 그런데 그냥 다 지도부 최고들 다 불러가지고 박미성과 얘기하는 거 그런 거는 그건지 안 된다는 거지. 아니면은 그래 다 만나도 김기현 대표랑 30분 정도 독대할 건지 아니면 김기현 대표만 따로 불러 할 건지 이게 김기현 대표를 바라보는 용산의 자세, 태도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작은 건데 용산이랑 김기현 대표의 갈등의 고리가 하나 있어요. 뭐요? 민영삼 홍보위원장 임명권을 가지고 세게 붙었어요. 용산에서는 요구를 했는데 김기현 대표는 계속 미루다가 얼마 전에 홍보위원장 공개 채용하겠다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안 하겠다는 얘기네 민영삼.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민영삼 위원장도 지금 화가 많이 났는데 이게 갈등의 고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충분히 용산을 설득을 안 하면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자 30초 장타짜 때 마지막. 김기현 후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까놓고 얘기해도 돼요? 네. 30초는 항상 그렇잖아. 까놓고 얘기하잖아. 총선 공천을 못할 지도부 같아요. 그러면 네. 비대위로 비대위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비대위원장 누구? 모르겠는데요? 그래요?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저 윤타짜 이거는 나중에 좀 시간을 주세요. 그러면은 왜 장성철 네가 그렇게 판단하는지 이 논리를 말씀을 드려야 돼. 안 그러면 나 바보 되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하죠. 다음 주에. 예. 자 오늘 여의도 타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타짜, 김타짜, 윤타짜였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